반갑습니다. 화면토 김대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직업상담사 실기 핵심 150제 6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번 문제, 이 문제는 24년도, 그러니까 2024년도 3회차에 나온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거죠. 자, 직업심리검사 분류에서 극대 수행검사와 습관적 수행검사를 설명하고 각각의 대표적인 유형을 두 가지 쓰시오. 자, 극대 수행 검사하고 습관적 수행 검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풀어보기 전에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결국에 우리가 이제 심리를 다루게 되는데, 사실 이 파트는 직업상담의 진단이라는 파트예요. 필기로 하면 직업상담의 진단이라는 파트인데, 결국에 직업상담의 진단은 우리가 심리 영역을 진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리는 인지와 정서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가지고 분석한다? 행동을 분석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행동 안에는 뭐가 숨어 있냐? 심리라는 게 숨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측정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분류는 내용에 따른 분류예요. 내용.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그러니까 심리 안에 어떤 내용을 우리가 측정하냐. 그래서 내용에 따른 분류라고 합니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지 영역과 정서 영역으로 나누게 되는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인지 영역은요. 그러니까 극대라는 것은 우리가 인지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대는 능력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그죠? 최대 능력을 보여주는 검사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서는 습관을 보여주는 겁니다. 습관. 그러니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성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격이라든지 어떤 인성,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얘는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최대의 능력치를 보여줘야 되는 거고, 얘는 뭐예요? 습관을 보여주는, 우리의 인성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정직하게 표현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요. 극대 수행 검사는 자, 이렇게 돼요. 지적성이에요. 지적성. 그다음 습관은 성흥태예요. 성흥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구분을 이렇게 해보면요. 자, 지는 뭐예요? 지능이죠. 적은 적성이죠. 성은 성취도입니다. 성취도. 그 다음에 얘는 성격, 흥미,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걸 여러분들 하나씩 기억하시면 좋아요. 하나씩 어떤 검사들이 있느냐. 자, 지능검사로는 대표적인 게 K 웩슬러 지능검사가 있죠. K 웩슬러 지능검사. 한국어로 써도 되고 영어로도 써도 됩니다. 전 일단 영어로 쓸게요. 적성을 나타내는 건 GATB가 있죠. GATB 적성검사가 있죠. 그 다음에 성취도를 나타내는 거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영어로 된 걸로 하니까 토익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수학능력 평가 이런 것도 성취도가 되겠죠. 사법고시 이런 것도 성취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격,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MBTI죠. MBTI 대표적이죠. MBTI. 자, 그 다음에 흥미, 직업선호도 검사죠. 그래서 우리 VPI 검사, 고용노동부 VPI 검사인데 거기에서 엄밀히 얘기하면 롱보다는 숏이 더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도는, 자, 얘만 한글로 할게요. 직무 만족검사. 자, 이렇게 대표적인 내용들이 있다. 좀 더 얘기하면 극대 수행 검사는 이제 능력을 재기 때문에 시간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습관적 수행 검사는 솔직함을 얘기하기 때문에 시간 제한을 굳이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건 정서적인 측면이다. 이건 인지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요.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 문제. 결국에 이제 24년도에 나왔던 문제가, 그죠? 여러분, 가장 따끈따끈한 문제가 가장 관심이 많죠? 24년도에 이제 나온 문제인데, 어떻게 나왔냐? 성능 검사에 해당하는 검사를 6가지 쓰셔. 그러니까 성능 검사죠. 얘가 성능이에요. 성능 검사라고 합니다. 성능 검사에 대한 거 6가지 써라. 자, 웩슬러, 일단은 이거 다 쓰면 되겠죠. 그죠? 다 쓰면 되고, 뭐, 추가적으로 더 쓸 수 있는 게 적성 분류 검사, DAT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웩슬러 성인지능, 이건 성인지능 검사니까, 웩슬러 아동지능 검사 해가지고 얘는 WISC, 요런 거 넣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그래요. 저 같으면요, 이 성취도가 제일 만만할 것 같아요. 뭐 학업 성취도라든지, 그 다음에 학업 성취도 검사, 수학능력 시험도 되겠죠? 그리고 또 토익 있으면 토플도 있죠. 토플. 뭐 한글로 써도 돼요. 이거 한글로 쓸까요? 이건 토플.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토익, 토플, 학업 성취도 검사, 뭐 웩슬러 아동용 검사, 그 다음에 적성 분류 검사, 뭐 쓰려면 많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사법고시 쓰면은 틀릴까요? 아닙니다. 정답 처리됩니다. 자, 그래서 성취도 검사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 쓰시면 충분히 뭐 6개 써라, 7개 써라, 10개 써라, 충분히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62번으로 갈게요. 62번 문제. 심리검사는 사용 목적에 따라 규준 참조 검사와 중거 참조 검사로 분류될 수 있다. 규준 참조 검사와 중거 참조 검사의 의미를 각각 예를 들어 설명하셔. 자, 요거는 내용에 따른 분류잖아요. 그런데 요거는요, 목적에 따른 분류예요. 그죠? 목적에 따른 분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 빠진 게 있죠. 뭐가 있을까요? 도구에 따른 분류가 있겠죠. 그죠? 그냥 방법 있죠. 방법. 그래서 방법에 따른 분류는 도시인이에요. 그러니까 심리검사를 하는 방법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내용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 목적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 있는데, 방법에 따른 분류는 역량검사하고 속도검사가 많이 나와요. 한번 나왔어요. 참고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제가 핵심 150제니까 기출비중으로 하는 거죠. 기출비중. 그래서 보면은 제 강의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보지 마시고요. 반복하다가 지겨우면은 그때 실시 방법에 따른 분류, 도구적 분류, 그다음에 시간적 분류, 그 다음에 인원에 따른 분류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까지 하면 제가 강의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건 하지 않을게요. 자, 그러면서 목적에 따른 분류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여러분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잠깐 끊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번 강의부터 여러분은 이제 심리 검사, 근데 필기로는 직업상담의 진단이란 파트인데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심리 검사를 공부하는 파트거든요. 그리고 그게 나오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변경된 출제 기준으로 보면 직업상담의 진단이라고 돼 있는데 결국에 그건 심리 검사다. 심리 검사에 대한 이해, 그리고 분석, 그리고 심리 검사의 종류. 요게 이제 세 파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검사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 필요한데 심리검사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계속 문제를 풀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심리검사를 이해를 못하고 계속 보면은, 그냥 이거 따로. 그러니까 61번하고 62번하고 따로 공부하게 되고, 또 63번, 64번, 이 내용들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공부를 좀 좋아하지가 않아요. 저는, 제가 강의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굴러가는 강의를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지식이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단단해져서 커다란 눈덩이가 되는 공부가 좋지, 막 이렇게 동남아 가면 이게 밥알들이 흩어지잖아요. 이게 따로따로 노는 거. 그런 공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공부를 지향하시면은, 제 강의를 안 듣는 게 좋아요. 나는 공부가 계속 실력이 일취월장하고 싶다. 그럼 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심리검사의 기본적인 이해를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린 직업상담사니까 심리검사를 써야 됩니다. 직업상담사인데 꼭 써야 되나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우린 요리사니까 칼을 써야 됩니다. 맞죠? 맞죠? 그러니까 조리사가 칼을 쓰듯이, 도구를 쓰듯이 우리도 도구를 쓰는데 그게 바로 심리검사예요. 그러면 일식조리사한테 알맞는 칼이 있을 테고 양식조리사한테 알맞는 칼이 있을 거예요. 맞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님한테 알맞는 도구가 있을 테고요, 저희 같은 직업상담사한테 알맞는 도구가 있을 거란 말이죠. 또 범죄 프로파일러들이 사용하는 알맞는 도구가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한테 맞는 도구를 뭐라고 한다? 그렇죠. 좋은 심리검사라고 한다. 좋은 심리검사라고 한다. 아셨죠? 좋은 심리검사는 그럼 어떤 건데요? 우리한테 좋은 게 뭔데요? 그건요, 표준화된 검사예요. 표준화된 검사는요, 매뉴얼화돼 있어요. 매뉴얼화된 검사는요, 객관적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측정하더라도 동질적인 측정값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어요. 동질적인 값. 근데 동질적인 값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양적 검사예요. 양적 검사. 양적 검사라는 건 뭐예요? 10점, 20점, 30점, 40점, 50점. 이걸 양적 검사라고 합니다. 점수화되는 거. 그럼 점수를 내는 게 왜 중요할까요? 비교할 수 있으니까. 비교.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요거예요. 요거. 개인의 점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거 뭐예요? 너 높다, 너 낮다, 뭐 이런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게 매번 틀리면 돼요? 항상 같아야죠. 신뢰도가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타당도가 있어야겠죠. 정확해야겠죠. 이게 좋은 심리검사예요. 와, 그죠? 근데 알겠어요. 선생님 알겠어. 근데 선생님, 나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결국에 이게 뭐예요? 워크넷 심리검사예요. 워크넷이 뭐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사이트죠. 결국에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개념들이 어떻게 돼요? 추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자, 봐봐요. 우리가 되고 싶은 뭐죠? 직업상담사. 직업상담사는 뭘 쓴다? 워크넷 심리검사를 쓴다. 근데 몰라요. 그 체계를 몰라요. 여러분 공부해봤자 의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적어도 할 얘기는 많지만 그거는 이제 이론 강의에서 해야 되는 거고, 또 이제 2차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해서 제가 좀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벌써 시간이 팍팍 지나가네요. 자, 아무튼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비교가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보면요, 자,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들어갈게요. 규상이하고 준거 절대 하지 마, 이렇게 암기할게요. 갑자기 이 얘기 해놓고 규상이하고 준거 절대 하지 마. 우리 선생님 이상한 사람이야. 그래서 강의를 왜 저렇게 할까? 자, 보세요. 제가 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규준참조검사는요,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 그래서 규준참조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평가하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직업심리검사. 직업심리검사가 규준 참조검사라는 거예요. 다 쓸게요. 그 다음에 준거참조검사는 절대평가죠. 절대평가. 얘는 뭐예요?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기준 점수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시는 국가 자격시험은 뭐예요? 준거참조 검사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가능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뭐 쓸데없는 얘기하고 와 선생님 시간 잡아먹네. 그러면 기출 얼마나 되는지 볼까요? 그렇죠. 05년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1년도엔 2번 나왔으니까 8번이 나왔어요. 이렇게 간단한 게. 왜 그러죠? 이거니까. 아셨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중요한 게 중요한 거고, 중요한 건 시험에 꼭 나온다. 아셨죠? 그래요. 자, 그럼 암기 좀 도와드릴게요. 자, 친구 중에 규상씨 있어요? 규상씨 한 명씩 있나요? 전 옛날 동료 중에 규상씨가 있었어요. 근데 규상이가 코를 너무 많이 곱니다. 그러니까 규상이라 준 거 절대 하지 마. 규상이라 준 거 절대 하지 마.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암기가 너무 안 되면 이렇게 전화번호 뭐 있죠? 나 규상이라는 친구가 없는데 그럼 적어 놓으세요. 규상이 000에 0000. 그래도 암기가 안 되면 그죠? 자, 63번. 직업상담에서 내담자 이해를 위한 질적 측정 도구 3가지를 쓰셔. 질적 측정 도구. 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검사는 좋은 심리 검사는 뭐예요? 표준화된 검사죠. 양적 도구죠. 양적 도구. 그런데 질적 도구예요. 질적 도구.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검사, 즉 all, most는 어디예요? 이런 검사를 사용한다. 그러나 우리도 가끔 질적인 검사를 사용한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 문제는 없을까? 양적 검사 3가지 쓰시오. 요 문제는 왜 없을까요? 전부 다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예요? 딱 4개만 있거든요. 딱 4개. 그러니까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그 심리 진단을 하는, 뭐 예를 들면 무의식적 진단을 하시는 분들, 뭐 예를 들면 오은영 박사님도 그렇죠. 근데 오은영 박사님 같은 경우도 질적인 도구를 많이 쓰지만 가끔은 양적인 검사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이걸 쓰지만 가끔은 질적인 검사를 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양식조리사가 중식조리사 칼은 이러죠. 근데 이 사람들도 가끔은 사시미 칼을 쓴다고요. 아셨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면 아주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이든 대비가 돼요. 왜냐면 이 시험 문제가 왜 나오는지까지도 이해를 하게 되면 그렇죠. 어떤 시험이든 여러분 다 붙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설명까지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질적 측정 도구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직업 카드 분류, 카드 분류법 있고요. 분류. 그 다음에 자기효능감 척도,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 3가지 기준으로 하면 나머지 이제 여러분 나머지 답안은 모범 답안으로 보시고요. 제가 추천하는 것은 그죠, 직업 가계도 제노그램 또는 직업 가계도 추천을 하도록 할게요. 그죠? 자, 설명하시오 했을 때 키워드를 넣고 문장을 만드는 게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얘는 카드를 분류하도록 하여 라고 하는데, 선호하는 거, 혐오하는 거,
그 다음에 중성인 거, 중성. 그러니까 선호군, 혐오군, 중성으로 구분해서 직업 선호도를 파악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기효능감은 뭐예요? 특정 과제에 대한 주관적 믿음이에요. 믿음. 그 다음에 제노그램은 뭐죠? 직업 가계를, 직업이니까 그냥 직업 빼고요. 그냥 가계의 직업 구성도를 보는 거죠. 가계의 직업 구성도를 봐서, 그 가계의 직업 구성도에서 생기는, 내담자들의 어떤, 고정관념,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이라든지, 직업에 대한 가치, 고정관념, 그냥 고정관념이라고 할게요. 고정관념이나, 가치들을 알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이렇게 하니까 답안 못 쓸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떤 걸로 제가 한번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걸로 한번 할까요? 이걸로 저는 한 3줄에서 5줄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써볼게요. 카드 분류죠. 카드 분류는, 직업 카드들이겠죠. 그죠? 보통 120벌 이상이거든요. 카드들을 선호군, 혐오군, 중성군, 원래는 미결정 중성군이라고 해요. 로 분류하여. 그 다음에 누구한테 하는 거죠? 내담자죠. 내담자의 직업 선호를 알아내는 뭐죠? 도구이다. 그죠? 커닝 페이퍼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공부를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너무 막 하시면은 정말 제가 가슴이 너무 많이 아픕니다. 아셨죠? 그래서 공부는 전략적으로 제발 전략적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64번 가겠습니다. 64번. 자, 객관적 형태의 자기 보고형 검사의 장점 5가지를 쓰시오. 객관적 검사. 검사의 장점. 뭐라고요? 객관적 검사.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라니까요,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강의하는 거 봤습니까? 그죠? 그거 봐요. 계속 굴러가죠. 그죠? 쌓이죠? 제 말이 맞죠? 자, 이런 객관적 검사는요, 자, 뭐 이런 내용이에요. 당연히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죠. 그죠? 교재 보면서 할게요. 그 다음에 시행시간이 짧고요. 그죠? 시행시간이 짧고, 그 다음에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이고, 그 다음에 검사자나 상황 변인이 검사 반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객관성이 보장된다. 자, 요거 좀 암기 팁으로 할게요. 암기 팁으로 하면,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간신은 짧아서, 경제적이다. 또, 쓰라고 하면, 뭐예요? 시행이 간편하다. 그 다음에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다. 그 다음, 시행 시간이 짧다. 시간이 짧고 간편해요. 시행이 간편하고 또 뭐가 간편해요? 해석도 간편해요. 해석도 간편하다. 그러니까 어때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스토리텔링 하면 뭐 여러분들 뭐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 이제 뭐 이렇게 간신으로 나오신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약간 좀 단신이시죠. 그러니까 옷감이 좀 적게 들죠. 옷감 길이가. 그죠? 옛날에 한명회라는 드라마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그 주연분이 좀 작으셔가지고,
옷감이 적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신은 짧아서 경제적이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5번 갑니다. 65번. 심리검사 유형 중 투사적 검사의 장단점을 세 가지 쓰고 설명하죠. 자, 투사적 검사의 장단점인데, 장점을 기준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죠? 항상 제가 이제 추구하는 거는 공부는 조금 하고, 맞추는 건 많이 맞추자. 핵심 150자의 컨셉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독방에 넣었더니 무반응이더라. 뭐예요? 독특성, 반응의 독특성, 방어의 어려움. 방어가 어려운 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방어를 못 해야 돼요, 상담에서는. 그 다음에 무의식적 반응. 그 다음에 반응의 다양성이 있더라. 다양성. 아셨죠? 이게 장점입니다. 그러면 투사적 검사의 단점 뭐가 될까요? 객관적 검사의 장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교재랑 같이 볼게요. 단점. 신뢰도와 타당도가 부족하다. 그죠? 그 다음에 상황 변인의 영향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문성 요구, 검사 채점과 해석에 있어서 어때요? 간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사자의 능력이 굉장히 높아야 된다는 거죠. 아셨죠? 네, 그래서 그렇게 연결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되겠죠. 아셨죠? 그래서 이 개념 이해하고 교환에 남아있는 모범 답안하고 비교해서 하시면은 여러분 암기할 게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 함께 공부해 주셔서 항상 저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합격할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